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올라갔었던 클럽의 말말말 영상에 중간에 이제 디오코스타 부분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을 할 당시가 어제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아침이었었거든요. 08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엘치링기토에서 디오코스타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어조의 이 기사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덕현이랑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디오코스타가 한 행동이 오히려 그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나중에 좀 밝혀졌었죠. 저희가 기왕이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리스타TV, 자, 형철이와 함께 합니다. 네. 원래 유로파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치러진 경기도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뭐 대승을 거뒀죠. 근데 그거보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 시간으로 뭐 지금 유럽 축구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편집에 공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영상을 보는데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빠르게 이 상황을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PPT만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워낙 많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많은 팬분들도 지금 소식을 접하실 때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아무래도 저희 채널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리미어리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가 오피셜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렇죠. 첼시의 포워드, 어린 포워드죠. 칼럼 허드슨오도이 역시 오피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아스날은 당장 브라이튼하고 주말 리그 경기가 있고 첼시의 경우에도 아스톤 빌라를 만난 다음에 원래는 미넨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도 있잖아요. 둘 다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이 발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잉글랜드 FA가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리그를 진행할 것이다. 맞아요. 진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발표가 났는데 그 발표가 나오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르테타의 확진 보도가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왔고 오도의 경우에도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쯤 됐을 때 오전 10시쯤 됐을 때 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됐죠.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당장 이번 주말 리그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뭐 한 36시간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리그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거라는 그 FA의 발표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면 보통은 이번 라운드까지는 하고 중단을 한다. 왜냐하면 뭐 팔린 티켓이나 중계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당장 빠르게 중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저스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레스터 시티에서 지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선수가 3명이다. 자가격리 중이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이 레스터 시티가 2주 동안 누구를 만났나 보면은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아스톤 빌라를 만났었고요. 빌라 만났고 그 전에 FA컵에서 버밍엄을 만났고 버밍엄 2주 기간으로 보면은 리그에서 노리치를 만난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FA컵에서 버밍엄 시티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버밍엄 시티도 어쨌든 레스터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으니까 지금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잉글랜드 EFL 잉글랜드 풋볼 리그 측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챔피언십부터 밑에까지 다루는 데죠. 리그 2, 4부 리그까지 여기서 EFL에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진행하겠다. 이거 좀 이거 뭐 당장 이들도 그거까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FL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얘네 프리미어리그도 분명히 이거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한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졌으니까 아마 오늘 당장의 오늘 13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시간으로는 한 저녁쯤 돼서 이 각 구단들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미팅을 갖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회의가 있다고 하죠. 그 회의를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를 즐기는 데 대해서 아마 이들도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스폰서십이나 이런 중계권 같은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거나 경기가 취소되고 연기됐을 경우에 어떤 그 금전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그 금전적인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러면 관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게 이제 레스터였는데
왓포드전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와포드전이 이제 토요일 9시 반입니다. 한국 맞아요. 시간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이거는 축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고 그렇죠. 더 넓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화합을 해서 이 전염병을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무 무리한 이벤트를 벌여서 다수가 모이는 이벤트를 굳이 만들어줘서 더 확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을 사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건, 이거 무관중 한다고 해도 얼마 전에 그 발렌시아 아탈란타 예. 챔피언스리그 무관중 경기했을 때 무관중 경기 했는데 팬들이 그 주위 도로를 다 잠식해서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더라고.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파리 대 도르트문트에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관중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음. UEFA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확실히 유럽 쪽이랑 지금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리아는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빅리그 중에서는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유벤투스 루가니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 디발라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신빙성이 없는 상태고 대신에 이 이탈리아 세리아는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리아가 이 연기를 하기까지 중단을 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것도 사실 유럽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리아의 일시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심각한 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이긴 합니다. 맞아요. 이탈리아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2일이 될 텐데 확진자가 15,113명이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치사율이 굉장히 이 정도면 낮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네, 거죠. 굉장히 큰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들 위주로 지금 이 치사율이 또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망자가 나온다는 거는 심각한 일인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처음에는 일단 이탈리아가 2월 중순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기 시작해서 먼저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 도시들을 봉쇄한다는 움직임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게 2월 넷째 주 25라운드 기준으로 인테르, 베로나, 아탈란타, 토리노, 이탈리아 북부지방 경기들이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무관중 경기를 하자고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중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일이야?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이 롬바르디아나 베네토 등 북부 지역 6개 주를 중심으로 무관중이 결정이 됐는데 그쪽이 밀라노를 베이스로 이제 밀라노가 주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인테르와 루도고레츠의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도 무관중으로 그때 진행이 됐었죠. 네. 근데 추후 26라운드 이 6경기들은 무관중이 아닌 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절대 안일하게 볼 게 아닌데 단순히 무관중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그 당시 빅매치였던 26라운드의 경기를 포함해서 밀란, 파르마, 우디네세, 사스올로, 삼프도리아의 홈경기들이 다 연기가 됐습니다. 이 6경기들은 그 다음 주로 수년이 돼서 무관중 경기로 일단 개최가 됐는데 어쨌든 이탈리아 축구협회나 세리에 측은 계속 무관중이라도 하자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아니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 입장에서 시즌 지금 후반부고 유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리그를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일단 밀어놓고 5월 안에 치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국에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00여만 명의 이탈리아인이 격리를 당하고 있는데 너네는 축구를 계속하냐? 그러니까. 미쳤냐? 네. 네, 그래서 축구계는 의무와 책임에서 니들은 면제된다고 느끼냐? 세리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어조를 통해서 비판을 했어요. 결국 세리아는 27라운드부터 중지를 선언했고 당장은 4월 3일까지 일단 경기가 열리지 않을 멈춥니다.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세리아는 일단 그래도 빠르게 좀 네. 뭐 그나마 빠르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중지가 됐고 왜냐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다른 리그도 상황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라리가 한번 보죠. 라리가도 원래는 무관중 경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라리가의 일정을 봤을 때 이번 주말에 있었을 28라운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29라운드까지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자라고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소식이 바뀌어버렸어요. 레알 마드리드 농구팀에 한 선수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 후위원장인 발데베바스가 그냥 폐쇄가 돼버렸고요.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의 선수단도 14일, 15일가량의 자가격리를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장 라리가는 이 피해가 심각해지자 라리가를 임시로 중단하겠다. 네. 일단은 28라운드와 29라운드 경기를 미루겠다. 그래서 네. 2주 정도는 라리가도 지금 휴식을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두려운 소식이 있는데 레알 소시에다드 여자팀의 선수 2명도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결국 지금 스페인은 제가 봤을 때 일단 2라운드, 예. 2주치의 일정을 중단하긴 했지만 네. 아마 이 시기는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아마도 그럴 왜냐면 스페인이 지금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피해 범위가 너무 커서 이것도 지금 스페인 자체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거기 또 관광 도시고 물론 요즘에는 좀 관광지에 들어가는 그 어떤 빈도가 굉장히 줄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은 몇몇 국가들 제외하면 걸어 댕길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국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이랑 우리는 반도 국가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 확산 속도가 더 걷잡을 수 없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영국이 아직까지는 피해 범위가 적은데 그래도 이제 섬나라니까. 근데 전혀 지금은 뭐 그런 그럼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버리고 있어요. 대항전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UEFA 대항전을 보면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2차전, 그러니까 16강 2차전 2주차 경기가 펼쳐질 것이었고, 네. 그 다음에 유로파 일단 이번 주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몇 경기를 미뤄졌습니다만 다음 주에 있는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일단 오늘 유로파리그 이 16강 1차전도 경기 전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12일 목요일 저녁에 마르카를 중심으로 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네, 아마 나왔어요. 예. 이거는 UEFA 공홈에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오늘 있을 경기는 인테르와 로마, 인테르와 헤타페, 그리고 네네. 로마와 세비야. 네. 이 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무관중 경기로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아마 UEFA 측에서도 더 이상의 경기들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때부터 내다봤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자가격리 중, 네. 첼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네. 뭐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분데스리가 팀들도 지금 리그 중단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그중에서 또 하노버에서 네.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분데스리가도 지금 긴급 미팅 중이죠. 예. 여러 가지로 뭐 리그왕뿐만이 아니고 모든 리그들이 다 이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횡단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일단 완전히 네. 연기가 됐고요. 그렇죠. 나머지 경기들도 지금 상황이라면 오피셜로 뭔가 나온 건 리옹 아닙니다. 유벤투스도 그래서 확정났죠. 확정 났고. 그러니까 그럼 바이언 첼시. 그다음에 한 경기가 바르셀로나 나폴리. 네. 이제 그것도 무관중으로 확정됐는데 이 경기들도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UEFA도 당장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 두 국가 간에 횡단할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완전히 끊겨버려서 없어요. 이동을 못하니까 유로파리그는 일단 이 두 경기가 먼저 취소가 앞서서 되었던 거고요. 네. 자, UEFA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있을 빅 이벤트 유로 2020 얘기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건 정상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유로는 게다가 이번 대회 자체가 한 특정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잖아요. 12개, 13개 도시에서 네.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아주 멀리 있는 유럽의 이 바깥쪽 국가들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지금 시국에서 진행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리그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까지 시즌이 이어진다고도 봐야 되는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 리그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분의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 시간에 유로가 자리 잡아버리면은 각 리그들이 앞으로 대처를 뭔가 방안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유로의 진행 자체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몇몇 언론들, 각 국가의 언론들에서 유로를 내년에 미뤄서 유로 2020이 아니라 2021로 치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종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예 대회를 캔슬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대회를 여는 거는 이거 너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UEFA 대항전이 그렇고요. 분데스리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노버에서 이 당장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선수가 야네스 호른 선수였고요. 얼마 전이었죠. 티모 히버스도 그 의심 증상이 있다가 결국은 양성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하노버의 두 선수가 이렇게 확진이 난 상황이니까 분데스리가도 일단은 발표를 했어요. 3월 13일과 16일에 열리는 다수의 26라운드 경기는 무관중 진행을 하기로 했고 결국은 이 지금 대회 중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데스리가 36팀의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의 중단 분위기로 지금은 뭐 거의 굳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외에 뭐 리그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무관중 경기랑 플러스 중단이 거의 예측이 돼 있죠, 예상이. 리그왕은 아마
중단이 방금 전에 났던 아하, 일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13일 오전에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빠르게 좀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러면 어떻게 운영을 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리아나 지금 몇몇 리그에서는 뭐 지금 당장 리그 종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승팀, 강등팀, 잔류팀 이런 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리그마다 지금 혹은 각 팀마다 이 문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뭐 당장 세리아만 보더라도 물론 인테르가 요즘 약간 처져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 라치오, 유벤투스, 인테르 이 세 팀 간의 경쟁 자체가 한창 지금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봐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아쉬움이 들 것이며 특히 인테르는 경기 수도 일단 더 적거든요. 맞아요. 당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이 지금 멀찌감치 달아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리그 기록 자체가 취소돼 버린다 그러면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리버풀 이외에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나 네. 최근 폼이 좋아서 챔피언스리그권 계속 도전 중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네. 아니면 어느 리그 할 것 없이 지금 정말 절박할 수 있는 강등권에 있는 팀들까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국가들이 어떻게 리그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분데스리가가 지금 이 중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분데스리가가 지금 검토 중인 방안이 현실적으로 다른 리그들이 보기에도 되게 뭔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 예, 뭐죠? 네, 분데스리가가 일단 생각 중인 것 첫 번째는 뭐 가장 당연한 거지만 일정을 모두 여름으로 밀어서 싹 미루고 잔여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를 하는 거죠. 그때 처리하자. 네, 그때 처리하자. 네네. 이것도 일단 하나의 방안으로 일단 생각을 한다고 이게 하고요.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유로나 올림픽, 코파 아메리카까지가 그쵸. 사실 유동적으로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여름에 비워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다음 시즌 개막 일지를 8월이 아니면 뭐 9월이나 조금 미루는 거 정도로, 예. 그렇게만 하면은 피해 범위는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이게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네.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당장 시즌을 종료해버립니다. 종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승팀과 강등팀 없이 시즌을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분데스리가 2, 분데스리가 2부에서 2부에서 상위 4팀 있잖아요. 예. 이 4팀은 승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올려버려. 다음 시즌 22팀이서 하겠다. 분데스리가는 원래 18팀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네. 굉장히 좀 파격적이네요. 이것도 분데스리가가 지금 생각 중인, 검토 중인 하나의 방안이라고 여러 하고요. 가지 방안을 고려를 네. 할 테니까 이들도. 네, 그리고 비슷한 거지만 다른 하나의 갈래는 이겁니다. 일단 당장 순위를 이대로 종료를 하는데 우승팀, 강등팀도 여기서 그냥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 중이다라는 예. 거.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좀 불평불만. 이거 그럼요.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면 리그 협회 연맹 이런 데서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어떤 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마지막 방안은 세리아에서도 지금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예.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네. 쓰자.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플레이오프 역시도 당장의 상황에서는 결국 피해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나 이 지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웹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뉴스에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 그 다음에 유럽의 전 세계 각국의 상황,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들이 이게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심하고 뭐 코스피도 지금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피해가 이게 지금 심각하긴 한데 야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직접 피부로 닿지는 않았는데 유럽 축구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건강 그리고 이 개인 위생. 개인 위생적인 정말. 측면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단체 활동이나 외부 활동 좀 자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시간을 좀 써야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 영상을 보고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많은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재미있는 영상으로 그렇죠. 저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목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무료하실 혹은 정말 부득이하게 시간을 못 보내고 계신 분들께 네. 하나의 좋은 대체제가 되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좀 모두 다 뭐 특히 한국 분들은 경각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유럽 축구도 좀 잘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빠르게 팔로잉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